이거 우리나라에서 참 사랑 많이 받았던 위스키인데요. 이게 한때는 유럽에서 1위, 뭐 전 세계에서 한 3번째 정도의 물량으로 판매됐던 그런 술들인데 유독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표가 17년이고요. 이게 상도 많이 받았고 블렌드 위스키의 최고봉이고 면세점에서 누구나 다 한 번씩 사오는 발렌타인 17, 21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삼이라고 하는 30년 최고의 선물용 위스키인 발렌타인 시리즈를 오늘 리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술은 40도이기 때문에 일단 물이 60%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도는 술인데 그 술 중에서 뭐 이것저것 위스키를 막 섞어서 블렌딩을 한 위스키라 해서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는 거고요. 싱글 몰트 열풍이 80년대 이후에 불면서 얘네들에 들어있는 원액들 싱글 몰트가 안 나오냐 해서 실제로 나오긴 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200ml 미니어처로만 아마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 그럼 무슨 위스키가 들어가냐 뭐 키몰트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근데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위스키 원액들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키몰트가 아니라 그 특성을 가장 대표화해서 발현을 시키는 그런 몰트를 키몰트라고 주로 하고요. 이 발렌타인은 워낙 유명하게 글렌버기하고 밀튼 더프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다 스페사이드 지역에 있고 물론 거기에 그 아드백도 좀 들어있고 스카파나 한 40여 종의 몰트를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발렌타인은 역대에 한 6, 7명의 마스터 블렌더가 있었고 그 레시피가 계속 유지가 돼서 뭐 1920년, 30년대에 나왔던 술이나 지금 술이나 물론 맛은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한 비밀 레시피들은 여전히 그 사람들끼리만 공유가 되고 그렇게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셔볼 술은 발렌타인의 키몰트들 중에 발렌타인 싱글몰트 15년 시리즈를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진짜 괜찮은 친구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중요한 건 싱글이라는 거. 확 끌리는데? 지금 만나볼래? 일단 발렌타인의 가장 기본적인 향과 맛의 토대를 갖고 있는 글렌버기 이거와 또 밀튼 더프 유명하죠. 밀튼 더프 일본의 덕후들이 좋아하는 술인데 밀튼 더프 17년 20일 마셔보면 얘네 둘의 향이 거의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두 가지 키몰트고 글렌토코스도 같이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 종이 2018년도에 출시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2014년도에 발렌타인스 시그니처 뭐 싱글 몰트 해가지고 시리즈가 한번 출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거에 플러스 스카파라고 그 라이트하고 되게 화려한 증류소 브랜드까지 합쳐서 4개를 17년에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증류소와 발렌타인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발렌타인은 조지 발렌타인이라는 아저씨가 이 발렌타인은 그거 아시죠? B입니다. B. 발렌타인 데이의 발렌타인은 B고요. 그거와 상관이 없이 그냥 아저씨 이름이에요. 그 아저씨 이름인데 옛날에 그 아저씨가 그 식료품점을 하면서 술을 갖다가 이제 여기저기서 받아와서 섞어 팔기도 하고 뭐 대부분의 그 이런 블렌드드 위스키 시작이 대충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게 하도 잘 팔리니까 본인의 이름을 따서 아들하고 같이 발렌타인 앤 선즈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쭉 잘 팔고 있다가 일단 지금 현재 발렌타인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페르노리카인데요. 많은 브랜드를 갖고 시바스도 갖고 있고 로얄 살루트도 갖고 있고 물론 뭐 발렌타인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앱솔루트 보드카, 아이리쉬 위스키, 제임슨도 갖고 있고 한때는 디아지오와 1, 2를 다투던 그런 회사였는데 세무조사 글렌리벳도 있다. 글렌리벳도 수입하는 회사가 페르노리카입니다. 페르노리카가 이 발렌타인을 2000년도 초반에 아마 그 AD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들 얼라이드 도맥이라는 회사로부터 합병을 합니다. 근데 얼라이드 도맥이 이미 갖고 있는 술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았어요. 제임슨도 있고 시바스 리갈도 있고 그리고 로얄 살루트도 있고 실제로 지금 페르노리카 갖고 있는 큰 라인들은 그 AD로부터 인수를 한 겁니다. 뭐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 당시에 레시피가 어쨌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면서 그 맛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글렌버기하고 밀튼 더프인데 이 두 가지는 옛날에도 있었고 AD가 얼레이드 도맥이 그 이전에 하이라머 코어로부터 발렌타인을 살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증류소로부터 먼저 확보를 한 거예요. 잘 팔리니까. 그래서 얘네 증류소를 먼저 사가지고 자기네 소속으로 딱 놓고 안정적으로 이제 원액 공급을 받은 거죠.
일단 닥치고 먹어보겠습니다. 뭐 설명을 해봐야 다 이거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고 이 세 개 다 스페사이드 지역의 증류소고요. 다 아메리카노 오크 숙성이에요. 당연히 프렌치나 뭐 유로피안 오크보다는 바닐라 향이 강하겠죠. 아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보통 한 잔 서빙하는 데는 35ml 정도. 뭐 30ml 주지 35ml 안 줘. 서비스로 5ml를 더 줍니다. 단골한테는 35ml. 뭐 그건 다 아시죠? 미국에서 판매되는 술은 법으로 750ml가 기본이고요. 그 외의 나라는 다 700ml입니다. 그래서 써 있을 때 750ml면 게이드. 미국 술이니까, 미국에서 유통되는 술이니까 위스키들. 어쨌든 50ml가 더 들어있다는 거. 자, 이게 글렌버기인데 먹어보겠습니다. 자, 예. 이 잔은 글렌캐런인가요? 아, 가짜인가? 저 그런 짝퉁 안 써 우리는. 글렌캐런 정품이네요. 나쁘지 않다. 아는 동생이 수입한. 일단 향은 발렌타인하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향이 기본적으로 이 발렌타인의 기본적인 향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 글렌버기 굉장히 왜 유명하냐면 발렌타인 때문에도 유명하지만 저희 큰형 사마를리온 역작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에 글렌버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62년도 글렌버기 사마를리인데요. 뭐 저는 그거 안 먹어봤어요. 구경은 해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글렌버기는 뭐 마셔보시면 알겠지만 이 발렌타인이 갖고 있는 그 사과향을 얘가 맡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실제로 먹어보면 사과 맛과 사과 향이 나고 사실 굉장히 플로럴해요. 상당히 밸런스도 갖춰져 있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감상하면서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팔렸고 많이 팔린 거에 힘입어 18년도 나오고 12년도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글렌버기는 고든 앤 맥파일 GM에서 독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정식 수입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하고 12년, 18년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아까 말한 그 시그니처 시리즈 발렌타인 시그니처 싱글몰트 시리즈의 글렌버기가 정식 수입된 거고 나머지는 정식 수입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 바나 위스키 샵을 돌아다니다 보시면 고든 앤 맥파일 거나 뭐 사마를리를 보시면 그게 가장 좋은데 그게 가장 평이 좋고 대부분 60년대 바틀이에요. 사실 만드는 방식이나 발리, 그러니까 보리의 종류가 워낙 노력과 돈을 때려 부어서 만든 위스키들이 많아가지고 발렌타인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세 개의 증류소를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독병한테 이제 통을 안 팔기로 했답니다. 근데 이미 뭐 계약된 통들은 다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독병으로 계속 나와요. 고든 앤 맥파일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시그나토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쉐리는 별로 없어요. 쉐리보다 프렌치 오크나 흔히 뭉뚱그려 얘기하는 헝가리안 오크도 만든 것들도 꽤 있고요. 뭐 일단 마셔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글렌버기를 많이는 안 마셔봤고 고든 앤 맥파일 거하고 시바스에서 나온 것들 몇 번 마셔봤는데 비슷해요.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욕하지도 않는 어쨌든 특유의 그 사과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마셔보면 이제 발렌타인의 그 기본 몰트가 이 새끼가 제일 많이 들어있구나 그걸 아실 거예요. 좀 아쉬운 건 도수가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뭐. 아니 괜찮아. 나쁘지는 않은데 네. 누구나 좋아하는데 개성이 없다. 개성이 있으면은 이게 안 그렇지. 되지. 뭐, 물론 그런데 뭐 지금은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좋은 거지. 우리나라 바에서는 글렌버기는 아마 이거 말고는 없을 거예요. 이거하고 12년, 18년 이 정도는 정식 수입이 된 거고. 그렇죠. 아마 옛날 게 있으면 혹시 구해서 갖고 있는 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고요. 이거 일본 바에서는 글렌버기를 좀 봤어요. 근데 아주 흔치 않아. 일본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밀튼 더프. 요거는 일본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증류소입니다. 많다. 좋아. 좋아. 알았어. 네, 두 번째는 밀튼 더프. 밀튼 더프는 일본에서 꽤 유명하고 SMWS에 굉장히 전설적인 바틀이 몇 개가 있습니다. 물론 아메리카노크는 아니고 쉐리로. 그래? 얘는 올드버터를 좀 먹어봤을 때 쉐리 아니고는 좀 그랬어요. 그렇다고 아주 쓰레기 술은 아닌데 그렇게 막 추천하고 그렇게 맛있는 술은 아니에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먹자마자 딱 느끼는 거는 혀에
감겨. 오일리해. 되게 그리즈해. 뭔가 남아. 그래서 나는 별로였었어.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되게 오일리하고 좀 쪼는 맛이 쪼는데 좀 별로 시큼한 것 같아 난 내 입맛에는. 딴 거하고 달리 이 혀하고 입술에 뭔가가 남아. 이게 이제 오일리하다고 그러고 그리지하고 뭐 그렇다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 이 밀튼 더프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여기 들어간 거. 토대를 아마 만져주는 아마 발렌타인에서 낼 때는 키몰트의 성격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요거를 낸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발렌타인 안에 들어있나?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는. 이게 이런 그 저도스 가성비 위스키들의 특징인데 알코올 향이 많이 나는 거지. 사실 이런 술들은 언더락으로 해서 먹는 게 맞는, 그러려고 만든 술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걸 제일 많이 본 데는 어디냐면 몰트바가 아니라 모던 바들에서 많이 봤어요. 이게 글렌리벳보다 조금 더 비싸게 된 15년이니까 실제로 손님들이 먹고 이 두 개는 잘 안 찾고 글렌버기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얘의 심심한 맛을 상쇄해주는 굉장히 좋은 술이라고 난 봤고, 근데 이렇게 먹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언더락으로 먹으면 상당히 먹을 만해요. 언더락 준비해 주시죠. 언더락이 아니라 온더락. 언더락으로 먹으면 그나마 조금 더 향이 좀 더 살아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케팅 포인트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포지션으로 저는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렌타인이라는 기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키몰트를 지금 먹어보는 거라서 그런 재미는 있어요. 윈저라고 굉장히 유명한 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윈저의 키몰트가 로얄 로크나가라는 술인데 그거 처음 먹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윈저인데? 완전 윈저인데? 근데 물을 타잖아? 진짜 윈저인데? 뭐 20% 30%씩 안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양이 많이 들어가서 키몰트라고 생각하면 그레인 위스키가 키몰트겠죠. 그게 아니라 그레인 위스키가 보통 한 40%에서 뭐 거의 한 80%까지 들어간대요. 어쨌든 간 대개는 몰트 위스키가 한 20%에서 한 40%까지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레인 위스키입니다. 그레인 위스키는 막 맛이 있고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베이스를 만들어 깔아주는, 물론 맛있는 그레인 위스키도 있어요. 컴파스 박스에서 나오는 그레인 위스키만 블렌딩을 해갖고 나오는 그런 맛들도 있는데 따로 이렇게 시음용으로 먹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의 기본을 깔아주는 걸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키몰트들을 몇 가지 한 4, 50가지를 막 섞어요. 적게 섞든 많이 섞든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오는 맛과 향을 결정짓는 그런 위스키를 키몰트라고 하고, 키몰트는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밀튼 더프는 언더락으로 먹어보게 되면 얘도 뭐 플로럴한 게 있지만 굉장히 라이트한데 오일리하고, 글렌버기는 좀 많이 단데 얘는 좀 덜 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쵸, 아이 잘 맞았다. 잘 좀 따. 제가 보통 잘 안 따서 이거는 옆에 있는 노가 따. 자, 이거는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는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발음 기호가 다 나와요. 글렌토스. 잘 모르겠는데. 항상 위스키는 정보가 다 써 있습니다. 앞에 뭐 15년이고 마스터 디스틸러 이름이 써 있고요. 지역 이름 스코틀랜드 어디 지역이냐 스페사이드 써 있고, 뭘 썼느냐 이 트레디셔널 오크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트레디셔널 오크가 프렌치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고, 여기에 뭐 이런 정보들 써 있는 것도 뭐 테이스팅 노트도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몇 도 알코올 함량, 그리고 뭐 700ml 발렌타인 보시면 얘가 001, 002, 003 시리즈로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2년 처음 출시될 때 처음 먹어봤는데요. 잘 봐봐, 이거 뭔가 되게 비슷한 술이 하나 있어. 나는 그때 딱 느꼈는데, 옛날 클라이넬렛이 너 먹어봤지? 올드 클라이넬렛이. 그거가 딱 생각나는 거야. 향하고 첫 맛이. 원래 얘는 그 시트러스를 담당한다고 해요. 굉장히 또 라이트하기도 하고. 바에서 이거를 먹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또 보니까 어떤 것도 맛있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얘도 언더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언더락을 해서 먹는 게 훨씬 부드럽고 안에 있는 그 향이나 플레이버가 훨씬 폭발하는. 그냥 원액으로 먹으면, 특히 밀튼 더프 같은 경우는 원액으로 못 먹겠어. 목이 메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막 슉슉 넘어가는 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조금 머뭇머뭇하면서 좀 아껴 먹는데 이건 막 들어갑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SMWS 단골이야. 적어도 이 세 개 중에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데는 그래도 일본에서는 밀튼 더프. 바에 가면은 올드 바틀들이 꽤 있어요. 60년대, 70년대 바틀들이. 되게 이뻐, 심지어. 근데 글렌버기는 사실은 그렇게 막 쳐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발렌타인 키몰트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중에서였고, 얘는 그때, 얘는 먹어보니까 그럴만도 하고. 저는 사실 이 세 개 중에 얘가 제일 맛있어요. 꼭 한번 다 세 개를 한 잔씩 드셔보세요. 같이 이것까지. 그러면 알게 될 거. 아,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위스키를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어봐야지. 그러니까 빨라가 그러는데, 나도 한번 가서 먹어볼까? 근데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오일리 하다 그러는데 난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저는 얘가 좀 취향이 일반적인 입맛인데, 그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라는 의미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각자의 가치가 다 있고 의미가 있는 술들이에요.